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탈북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의 진실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실시한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싸우는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수령이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전에 그 재단에 다 목숨을 내놨어요. 깜빵에 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국의 사법당국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시작했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탈북민 단체들은 법 개정 초기부터 일제히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 국제 인권 인사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고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관련 청문회를 최근 개최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9건에 달하는 질의서를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내고 생명권 침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은 주요 인권 관련 국제협력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3일 북한 당국에 보고 전 쟁점 목록을 보냈습니다. 총 29개 분야에 걸쳐 북한 당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어떻게 시행하고 보호하며 입법 조치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회는 특히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이 규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법이 실제로 관련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당과 사회 안정성 등에 완연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집회와 이동의 자유나 생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또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구금시설 내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여성에 대한 모욕적 대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 목록은 또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는 유엔의 요구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북한이 성실히 답변을 안 하겠지, 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이런 부정확한 답변을 하다거나 아니면 왜곡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또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북한의 그런 이런 입장이라든가 내부 사정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나 북한은 주요 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해 약 20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et's say circumstances and fringe issues instead of addressing the core of the problem.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에서 지도부에 대한 인권 비난을 회피하고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인권 기록을 역으로 공격하면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핵심 협약을 무시한 채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기존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양국 정부, 국민, 경제의 폭넓고 깊은 연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동맹 등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리어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의 이런 도발 행동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콧 베리어 미국 국방정보국 DIA 국장은 올해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청문회에 제출한 전세계 위협평가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 정권은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가늠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처음에는 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구실로 미국의 압박이나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용해 그들의 계획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들의 힘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 발사 또는 사이버 공격이나 추가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김정은의 셈법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lso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yongyang did not abandon its nuclear long-range missile test programs as it pursued diplomatic engagement to soften international support for sanctions. 베리어 국장은 이어 2019년 중반 이후 북한은 세 가지 유형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수십 기의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지속적인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방위 군사적 도발과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 공격을 수행하고 자국 영토를 방어할 역량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위협도 지적됐습니다. 북한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작용자를 보유하면서 신경, 물집, 혈액, 질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역량을 갖췄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리어 국방정보국장은 또 북한은 이 같은 생화학 무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실제 사용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 의장들이 대면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료장은 29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한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영내 국제 질서에 기초한 규범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또 밀리 의장은 미국이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원 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야마자키 망료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벽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엔 이임하는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후임으로 예정된 존 아퀼리노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도 참석해 포괄적인 영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사업가 구어기생 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싱가포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어기생이 북한과 관련해 제재 회피와 돈 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미국 법원에 형사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구어 씨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범죄 가능성에 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당국은 자국법과 국제법 의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어 씨에 대해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 커리저스호에 대해선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